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파이 관련 여러 업데이트, 이슈들 모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어팀이 최근 X 공식 계정을 통해서 지난달 4월에 네트워크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1,810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한 상태이고요. 4월 한 달 동안 새롭게 약 10,000명 이상이 KYC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지갑수는 총 1,672만 개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4월 한 달 동안 약 3만 개 정도의 지갑이 추가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상황만 놓고 보자면요. 작년에 오픈 네트워크 직전이나 직후처럼 폭발적으로 전환 속도가 올라가던 시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유를 추측을 해보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KYC나 마이그레이션은 대부분 신규 유저들, 그리고 기존 임시 승인 계정들, 그리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특수 사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어팀이 다시 X를 통해서 긴 설명을 통해 아직까지 임시 승인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살펴보자면 이 임시 KYC 상태는 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까지 파이는 AI 기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백만 건의 임시 사례를 승인 가능 상태로 전환을 했고, 추가 사용자들을 완전 인증을 했고, KYC 대기열을 감소시켰고, 또 인간 검증자 부담을 약 50% 감소시켰다,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 상태 사용자는 라이브니스 체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제출 정보 정확성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지속적인 채굴 활동을 하도록 권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KYC 기반 구조가 앞으로 실사용 결제, 금융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실제 사용자 기반 앱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만들어 가자.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레스를 응원해 달라라는 설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캔니님이 전해주신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캔니님은 국내 파이오니어인데요. 메가모더, 개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스들과 직접 또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해주는 파이오니어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파이 생태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이 캔니님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 기반의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캔니님의 소식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월 개발자 회의에서 코어팀에 이런 내용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300개의 앱 신청이 접수가 되었고, 코어팀은 이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모더들과 협업 중인데요. 또 메인넷 생태계 등록 심사 역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앱을 그룹별로 심사하는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배치 작업, 배치라는 것은 그룹별로 지금 심사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200개 이상의 메인넷 등록 신청 앱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약 80개 정도가 검토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코어팀은 앱 심사를 이 그룹 단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앱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앱마다 체크리스트 전체 항목을 검토를 해서 규정 준수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모든 앱에 동일한 심사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앱의 품질과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서 검토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X를 통해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최근 이 GCB 관련 앱들이 메인넷에서 하나씩 제재를 받고 사라지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이 월드뱅크 스파이 앱이 되겠고, 카와누아라는 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이런 눈에 띄는 변화들을 통해서도 메인넷 앱들이 코어팀에 의해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 테스트넷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GCB 앱이든 다른 사기 앱이든 테스트넷에서는 자유롭게 시험적 운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메인넷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코어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한 파이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어팀 역시 인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저들의 신고와 커뮤니티 검토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GCB 앱들이 최근 들어서 여러 신고를 받고 제재를 당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다, 거짓이다 논란이 많은 만큼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가 상황을 좀 더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최근 모더들의 발언이나 또 코어팀과 개발자 채팅방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파이 채팅방에서 해외 한 유저가 GCP 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월드뱅크 스파이 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어팀이 삭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프로젝트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동안 사용하던 다른 앱들도 이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와노아 앱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참고로 이 두 앱 모두 GCP 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더레이터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CP를 구현하거나 홍보하려는 앱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앱 내부에서 사용자들이 해당 가치, 즉 GCP를 기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포함이 되겠고요. 제3자 앱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파이오니어 본인의 선택이며 항상 코어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앱 모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고, 특정 페이지에 해당 개발자들이 직접 그런 GCP 내용을 작성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앱은 코어팀이 제한하고 있는 이 파일을 특정 가치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행위 또는 거짓 정보로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GCP와 관련된 앱은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개발자 채팅방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 개발자 채팅방에는 항상 코어팀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어팀 멤버인 셰리 오렌지의 발언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저 역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GCP를 홍보하거나 파이오니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생태계 관련 증거가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DM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절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개발자들이 이 GCP 해당 관련 앱들을 신고하기 시작을 했고, 코어팀 측에서도 신고해줘서 감사하다,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GCP 관련 앱 두 개가 메인넷에서 사라졌다라는 점을 보면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CD게임스 베타 테스트 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메인 앱을 통해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습니다. CD게임스가 출시가 되면서 초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도전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총 10,000개 한정으로 제공되는 제네시스 엘프 스킨이 되겠고요. 이 제네시스 퀘스트를 완료한 최초 10,000명의 개척자들은 이 파이 엘프용 제네시스 파이오니어 스킨과 또 500 CD 스코어를 받게 됩니다. 이 제네시스 퀘스트는 약 5분 정도면 완료를 할 수 있는데요. 파이로 로그인을 해주고 게임을 한 차례 플레이를 해주고 또 파이 엘프 1일 활동 1회 완료를 해주고 게임 리뷰 1개를 제출을 해주면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CD게임스 플랫폼에서 이것저것 체험을 해본 파이오니어라면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엘프 스킨 상태에서 이렇게 초반 미션을 완료하면서 제네시스 스킨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이 엘프 대륙은 정식으로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공간에서 우리가 보유한 이 엘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며칠 전 잠시 테스트용으로 비공식적으로 오픈되었을 때 제가 잠시 접속을 해서 체험했던 영상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D게임스 또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일일 퀘스트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일일 퀘스트를 하나씩 완료하면서 점수를 쌓아가는 재미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게임 중 일부는 현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 대회에 참여를 해보았고요. 지금 이 게임 자체는 1,236명이 참가 중이고 참가비는 50 CD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이 상금풀에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로 10%가 제외된 후에 남은 금액이 순위에 따라 분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약 80위 정도 순위를 기록을 했는데, 나름 베타 테스트이고 인기 없는 게임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스코어를 올리고 있어서 스코어 경쟁이 나름 치열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며칠 동안 이 게임 플랫폼을 사용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자면요,
일단 CD게임스, 단순한 H5 기반 게임이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콘텐츠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종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파이 생태계 안에서 유저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 역시 이런저런 게임을 플레이를 해본 결과 랭킹 경쟁과 이를 캐스트 진행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은 쉽게 소요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 내에서 유저들의 체류 시간을 끌어오는 플랫폼으로는 CD게임스가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임 중 하나는 이 라스트 스탠드라는 게임이 되겠는데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나름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 관련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저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히 재미없는 게임들만 쉽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충분히 흥미로운 게임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D게임스 내에서 파이코인을 이용해서 CD코인을 충전해 보기도 했는데요. 충전 과정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파이 블록체인은 빠른 이 결제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CD게임스에서 CD코인을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CD코인은 당분간 플랫폼 내에 소비하는 부분, 예로 토너먼트 참가가 될 수 있겠고 게임 내 여러 충전이 될 수 있겠고 여러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파이코인에서 CD코인으로 수합을 할 수 있는 즉 단방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게임을 통해서 CD코인을 얻고 이를 다시 파이코인으로 환전하거나 수익하는 구조는 아직 보이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 발전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이 X 계정을 보면요. 조금 흥미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파이 창립자 2명의 X 계정에 일반 블루 체크 마크 외에도 파이 로고가 함께 표시가 되어 있다. 즉 제휴 배지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칭 계정이 정말 많은 편이고요. 또 이를 쉽게 믿는 신규 유저들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식 인증 표시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증 체계가 공식 인물과 가짜 계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